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요, 조항이 두 개로 돼 있으면 규제가 두 개잖아요. 그걸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마침표를 콤마로 바꾸는 테크닉이라든지, 또는 이제 규제 모수를 불려버려요. 그러니까 콤마로 연결된 걸 마침표를 찍어서 두 개로 쪼갠 뒤에 그 뒷문장을 없애버리면 절반이 없어지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김대중, 국무총리 김종필, 이 두 분의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그 당시에 총리가 규제개혁위원장이니까요, 김종필 규제개혁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독려를 해서 해내시는데, 그때 여기 보면 이제 수고하셨던 분들, 여기 박진도 교수도 계시고 여기 안양호 가만도 계신데, 그때 하여튼 고생했던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종의 K 리폼이 돼가지고, 이게 OECD하고 월드뱅크가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해냈다 이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업계나 언론의 반응은 뭐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달라진 게 뭐 있냐. 절반이 없어졌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에 이제 우리 규제개혁 자문 가끔 이제 저도 교수 때 해봤는데, 보면 이게 스테이지가요, 처음에는 총량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불필요한 거 법책에서 지워내는 작업, 그 다음에 남은 규제를 품질 관리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2단계는 지인작에 20년 전에 벗었고요. 이제 우리는 품질 관리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지금 규제 개혁에서 이제 품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가 우선 우리나라 이게 기업인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설문조사를 보면 그림자 규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행정 지도라고도 얘기하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완전 민기의 전통 사상에 근거해서 그냥 마스크 끼워 그럼 다 끼는 거예요. 왜 끼나요라고 머리 쳐들고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보면 착한 국민들이에요. 끼워 그럼 끼고 벗어 그럼 벗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다 공익이라는 어떤 우리의 그 DNA에 있는 어떤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하기 참 편한 거예요. 법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짜장면가 몰렸어? 그럼 그만이에요. 은행들 요새 왜 대출금리 안 내리지? 그럼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림자 규제고, 그래서 민간은 항상 지도와 계몽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의 소위 이 전화를 통한 지시 감독. 그럼 법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이게 이런 대답을 받는, 우리나라의 로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요, 또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하고 머리 쳐들었다가는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다른 걸로 이제 세탁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규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요, 많은 기준들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등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기준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건축 허가나 무슨 뭐 이런 거 낼 때 보면은, 또는 뭐 자격 볼 때 1 무슨 시험을 합격한 자, 2 무슨 업종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뭐 3 무슨 강의를 하고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이러고선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1, 2, 3, 4 해당은 안 되는데 장관이 내 선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우기고 들어오는 거죠. 요번에 이슈가 됐던 게 충청북도 도지사가 청남호회 옆에, 청남호회 청남호죠 이름이? 그 저기 청남대에 있는 대청호. 예. 거기가 완전 수질 보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커피집이나 뭐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가보니까 거기에 식당이 멀쩡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다 위원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당업이 아니라 다방업으로 딱 허가를 받아서, 다방은 이제 오염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식당의 폐수의 100%가 이쪽 호수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 쪽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허가가 안 나고,
또 그나마 편법으로 다방업으로 나가지고 커피만 팔게 돼 있는데 가보니까 뭐 떡볶이 무슨 뭐 다 팔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규제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원인들은 이제 관청 입구에만 가면은 위축이 되는 거죠. 이게 고약한 과장을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좀 깨어 있는 과장을 만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에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권한남용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되는 건 확실히 되고 안 되는 거는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도 안 되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키워드가요. Regulatory Uncertainty입니다. 규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후임자가 인사이동해서 새로 국장이 왔는데 전임자가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 불확실성은 당연히 투자 위축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 위축 요인일 뿐 아니라 오남용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비현실적인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현안된 거 많잖아요. 갑자기 무슨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상은 좋은데 현실과 맞지 않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 규제들이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표적으로 준수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도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규제 받는 사람들도 차라리 죽여라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타협이 되죠. 타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제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터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제 혁신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준법 투쟁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법을 지키는 게 투쟁 수단이 된다는 거는 이게 코미디입니다. 저는 이거 국제회의 가서 이거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아예 뺍니다. 번역이 안 돼요. 준법 사보타지도 아니에요. 사보타지는 이건 탈법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을 지키는 게 뭐 관제사들이라든지 파일로트, 뭐 지하철 다 그냥 법 지키자 그러면은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근데요 이게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준수율이 낮으면은 무규제 상태만 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가 아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한테 맥주 팔면 안 된다 분명하죠. 호프집이 나란히 있는데 한 집은 판다 이거예요. 법을 어긴다 이거예요. 팔아봤자 걸리지도 않는다. 걸려봤자 뭐 하루 수익 정도 벌금 나온다. 그럼 누가 지키겠어요? 근데 양심적인 호프집 주인은 청소년들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백만 원씩 손해나는 호프집 주인이 언제까지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게 만들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법을 지키면 바보고 줄 서는 놈이 바보라는 이상한 사회병리 현상은 저는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비현실적인 규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사전 규제, 요게 지금 요즘 이제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요소인데요. 왜 뭐 많이 들어보시겠어요? 포지티브 리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는 것만 나열하고 없는 건 불법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제 막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막 보도 듣도 못하던 서비스가 막 나오니까 당연히 리스트에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는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뭐 국제기구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라. 안 되는 걸 나열하고 원칙 허가해라. 근데 영미법에서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관습법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대륙법 기준이나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해야 되는 법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산업 신기술 출현에 뒷다리를 잡는 게 바로 여기서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 규제 포지티브 리스팅의 그 철학적 배경은 국민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애로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애로가 많죠.
풀어놓으면 엉망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보는 사립대학, 사립학교는 다 사학재단은 다 도둑놈인 거죠. 또 교통당국이 보는 운수업자들은 다 이거 세금 떼먹고 지입제 불법 운영하는 나쁜 놈들인 거죠. 금융당국이 볼 때는 풀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이거 엉망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사 눈엔 다 환자고 검사 눈엔 다 피해자니까. 문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다 틀어막고, 국민은 자기네에게 이로운 게 뭔지 모른다, 풀어놓으면 엉망된다. 그러니까 불신이 전제된 규제가 사전규제죠. 그 상징적인 예가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관세청에 그 입국할 때 기준이 원칙 개봉이에요. 그냥 관세청 직원이 재량 것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얼굴 보고 점잖으시니까 들어가세요지, 원래는 다 뜯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없음 찍고 그냥 내면 가는 거예요. 누구를 스톱시켜서 가방을 열으라고 그럴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열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을 믿어주는 거죠. 그 대신 국가가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자는 가중처벌한다가 선진형인 거죠.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관세청 공무원들 가가지고 극구 칭찬을 해드렸더니 나중에 한 분이 오더니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사실은 엑스레이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한 신뢰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걸립니다. 어쨌거나 바로 그런 게 뭐냐면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규제 수단도 진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잠재적 범법자가 과반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그 소수의 잠재적 범법자 때문에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이 단체 기합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도요, 그 1,500개라고 그랬지만 중요한 규제 뭐 100여 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요, 아직도 이런 전제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를 하나 심의를 해야 돼요. 정유회사가 내보내는 기름값의 평균치를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시도 단위로, 사업자 단위로 세분해서 공개하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정유회사들은 아주 난감해집니다. 자기 고객들한테 조금 우대해줬다든가, 또 운송비가 많이 가는 곳에 조금 비싸게 파는 거를 다 공개를 해야 되면 이게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근데 왜 이런 규제를 자꾸 도입을 하느냐? 그것도 12년 전에 도입하려다가 무산된 규제를 12년 만에 고스란히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냥 정유업계가 지금 풍미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유류세를 낮춰줬잖아요. 낮춰줬는데 휘발유 값이 낮춰준 만큼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이거 중간에서 착복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단계별로 도매가, 소매가 다 공개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류세가 다시 100원 올라갔거든요. 이제 기름값이 안정돼서 올라갔는데 소매가가 50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다 안 올라가거든요. 떨어져도 다 안 떨어져요. 그게 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평균치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질 때 깎아준 만큼 안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규제라는 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로를 호소하죠. 그러니까 뭐 충청북도 김 지사 얘기나 뭐 하남시의 시장님이나 강원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이렇게 두꺼운 이제 그 제안서를 들고 오는 거 보면은 이게 복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이렇게 무더기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이 도지사나 지자체장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10군데 관련 부처에서 9군데에서 된다고 그래도 한 군데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명하게 규제의 곱셈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로가 있으면 제로입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원스톱 윈도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건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요. 제가 제자 중에 하나가요. 그 자판기 사업을 제법 크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자판기를 조리형 자판기를 수천 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큰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리용 자판기는 위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에 2번씩.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수천 개를 관리하는 회사의 CEO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류상 대표로 돼 있어서 자기가 가서 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손 깨끗이 닦으라고 가르치는 거를 지금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더 이 친구가 황당한 거는요. 서울에서 불러서 가서 받았는데 경기도도 가서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하더라는 거예요. 인천에 불려갔는데 인천도 똑같으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한 번 받으면 좀 한 번에 처리하면 안 되냐. 이거 해결하는데 한 5, 6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군데서 받은 걸로 의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개혁이 됐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는 게 규제 개혁이죠.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나 무슨 금융 개혁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프로세스고 지속되는 일종의 수질 관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행정학 교수님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무슨 뭐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나 의식 부족이 아니고 제가 가서 해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도 그렇고 노동청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장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 또는 좀 감시원 좀 더 뽑게 해달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예산 살려면은 기재부에 가서 막 로비해야죠. 사람 더 뽑으려면은 행안부에 가서 포탄 늘려달라고 그래야죠. 해주나요?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들은 규제라는 방망이로 풍선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못 늘려, 예산도 없어, 에라 규제 만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질보존구역 2km 내에는 돼지 못 키운다. 무슨 농약 못 쓴다.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규제가.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국가가 뭐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비용이 외부화돼 있으니까 정부의 예산 1,000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민간 비용 예를 들면 5천억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 1,000억짜리를 민간 회사들 500억씩 들여가지고 10군데다가 요구하면 5천억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한 거죠. 정부 예산 1,000억 받아오는 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꾸 규제라는, 그리고요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오염물 방출 사고나 무슨 뭐 재사고가 나면 이제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보면 항상 그 사소하지만 규정을 어긴 공무원이나 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촘촘하게 깔아놓으면요 정작 규제 당국은 면책이 되는 그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참 요술방망이죠. 자기 권한도 생기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 조항을 보면은 꼭 위반한 사람이 한두 명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면책이 되는.